헌재가 선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봤을 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찌 됐든 만장일치가 나와야 돼. 그래야 논란이 덜할 텐데 4대4로 갈리거나 5대3으로 갈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토요일날 안국역이랑 광화문 지금 반반으로 갈려서 시위하고 있는데 국론이 더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과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법리를 통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그런 자기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걸 보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4대4가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성향대로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문영배, 이미선, 이 정계선 이 세 분은 무조건 찬성 찍을 것 같고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이분들은 무조건 반대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국론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는 하지만 우리가 국론 분열을 위해서 만장일치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해요.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하지만 가능하면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없게 되면 국론 분열이 엄청날 것이고 또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부지법 사건을 비춰봤을 때 유혈 사태까지는 아니랄 거예요. 사람을 뭐 직접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선거 당일에 주변에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주유소나 이런데 다 지금 영업 정지 상태로 지금 나죠. 왜냐면 혹시라도 문신자살을 하거나 그걸 폭파시키거나 그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지자들끼리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날은 특히나 치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실용과 합리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다음 대통령까지는 이런 진영 논리에서 대통령이 되지만 앞으로 좀 더 10년 정도 지나면 시민의식이 성숙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더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힌다고 그리고 국민들을 대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커뮤니티가 대폭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래서 가짜뉴스가 성행할 것이고 기존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도 없지만 가짜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성행할 것이고 또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10년도 안 돼가지고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난다고? 이런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했는데 헌법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나라가 그냥 새로운 걸 창조해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엘리트들이 각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것들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70년이 넘어요. 그 와중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하느냐는 바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또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지도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이틀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어요 했는데 이틀은 훨씬 지났죠. 그렇지만 제렌스키 만나가지고 조롱과 뭐 비난, 병장은 없어요 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했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을 했었는데 지금 빠르게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정보와 무기를 지원해 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무기와 정보를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도 어쨌든 정보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세한 추측이고 점차 우크라이나가 열세로 몰릴 생각인데 이런 방식이 트럼프 방식이에요. 각국의 수뇌들, 지도자들을 압박해가지고 이익을 얻어낸다. 이런 방식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뭐가 없었잖아요. 원래 제가 트럼프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스트라다무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주한미군 비용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못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어쨌든 맞춤으로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어쨌든 돌아오거나 새로 뽑히면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반중 정서가 엄청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탄핵 반대 시위를 했던 분들이 탄핵 찬성 시위를 했던 사람들한테 공격했던 요소가 이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중국 사람 있고 조선족이 나와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 거기 가니까 좀 분위기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조롱하거나 비하했었거든요. 반대로 또 찬성 쪽 사람들은 반대쪽 사람들한테 야 저거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봉투 왔다 갔다 다 왔어.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서로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어찌 됐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만났을 때 좀 무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면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이제 30원이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탄핵 정국 이전에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게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정치가 안정돼야 정책이 일관성이 생기고 정책이 일관성이 생겨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이런 유동성이 엄청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었죠.